오프-이어 매니지먼트 컴퍼니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한번 보죠. 연말에 꼭 챙겨야 하는 소득세 절세 방안 Last Minute Tax Saving Tip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주제예요. 이제 12월 24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이게 정말로 되겠느냐 싶긴 한데요. 이론상 아직 불가능하진 않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론상 날짜를 놓고 봤을 때 뭐 가능은 하다. 자, 오프-이어 매니지먼트 컴퍼니 뭐냐? 자영업으로요. 식당을 여러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실적이 좋아서요. 소득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네요. 그러니 세금 내는 게 걱정이겠죠. 부담해야 되는 소득세가 걱정인데 연말까지 이렇게 실적이 좋을지 예상하지 못했었다. 그러니까 지금 해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연중에는 몰랐었다. 뭔가를 할 그게 없었다. 그래서 뭐 부동산을 사서 세금을 줄여라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은 너무 빠듯하고 12월에 딱히 뭔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걱정인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 매니지먼트 컴퍼니라는 컨셉을 얘기해주고 절세 방안을 소개해줬는데 이게 뭔지 절세를 하기 위해 제가 활용할 수 있을지요에 대한 어떤 질문이에요. 자, 내용을 보면요. 무슨 뜻이냐면요. 매니지먼트 컴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비즈니스를 총괄해서 매니지하는 그런 패밀리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설립한다라는 그런 컨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겠죠. 내가 여러 종류의 비즈니스를 해요. 그리고 또는 여러 종류이건 아니면 여러 사업장이건 또는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고 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그러한 메인 비즈니스들이 있는데 그 비즈니스에서 어떤 식으로든 필요한 관리 업무라는 게 있잖아요. 백오피스 업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뭐 HR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대한 게 있을 수 있겠고요. 뭐 회계에 대한 게 있을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대행하는 별도의 법인을 만든다라는 그런 성격인 거고요.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전체 비즈니스의 소득을 줄이는 방안이다라고 큰 틀에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에 합당한 역할이 주어질 때 의미가 있는 그런 과정이겠죠. 예컨대 뭐 이건 지금 맥도날드인데 이분이 방금 얘기했던 이분이 뭐 맥도날드에 뭐 여러 브랜치를 하건 또는 뭐 여러 프랜차이즈를 하건 또 기타 여러 사업들을 한다고 칠게요. 이게 뭐 꼭 요식업일 필요는 없고요. 여러 비즈니스를 해요. 근데 패밀리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통해서 직원을 하여한다거나 아니면 세금 신고라던가 세금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직접 전담하는 누군가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구성이 된다거나 뭐 리걸 프로페셔널 일이라던가 시스템, 테크놀로지에 대한 것도 총괄하는 ERP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또 빌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그런 것들을 안 했었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실제 역할을 지정하고 그 일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을 뭐 애기들이 뭐 하거나 이런 건 아닐 거고요. 실제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에 합당한 역할을 부여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라고 치면요. 여러 사업장들에 대해서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장을 회사 사무실을 집으로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당연히 어떤 합당한 역할을 뭐 티네이저 아이들에게 부여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추가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추가의 혜택이 뭔지는요. 여기 뭐 48강으로도 있고요. 그 밖에 다른 영상으로도 있었어요. 그 얘기의 큰 틀에서의 내용은 뭐냐면 나이가 17세 미만인 아이들을 합당한 역할을 부여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그에 합당한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 특히나 이제 패밀리 매니지먼트 컴퍼니에서 고용을 해서요.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하면 전체 하우스홀드 인컴 중에 자녀에게 지급하는 금액 최대 13,000불 자녀 1인당에 대해서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 소득을 줄인다는 말은 결국 과세 금액을 줄인다는 얘기니 그만큼 소득세 그리고 가족의 비즈니스가 자영업이라거나 아니면 이 LLC와 같은 성격의 그런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그렇게 고용된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소셜 시큐리티 텍스도 없다 보니 15.3%에 해당되는 추가의 이 텍스도 세이브할 수 있다. 그러니 결국 전체 하우스홀드 인컴에 대해서 자녀 1인당 13,000불 그리고 곱하기 자녀 수가 되겠죠. 의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소득세도 안 내고 줄고 없어지고 그리고 이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텍스도 없어진다는 뭐 그런 컨셉을 얘기했었던 거예요. 배우자의 경우도요. 매니지먼트 펑션에 대해서 역할을 부여하고요. 예컨대 배우자가 원래는 그런저런 역할을 안 한 경력 단절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역할을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추가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매니지먼트 펑션 여러 그 업장들을 돌아가면서 내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차량 비용도 추가로 내가 공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배우자를 고용했을 때 뭐 솔로 401k라든가 별도의 프라이빗 리타이먼트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혜택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비즈니스에서 여러 이런 프라이빗 리타이먼트 플랜이 있다고 하면 그전에는 배우자를 고려하지 못했지만 배우자가 실제 직원으로 고용되고 역할을 함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면에서 추가의 혜택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결국은 패밀리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활용한다는 것은 여러 비즈니스에서 내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합당한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급여 또는 컴펜세이션을 지급함으로써 전체적인 가족의 텍스 컨시퀀스를 더 개선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볼게요. 이러한 패밀리 매니지먼트 컴퍼니는 알겠는데 어피어 매니지먼트 컴퍼니는 뭐냐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C 코퍼레이션을 활용한 절세라는 부분과 텍스 이어를 다른 해로 캘린더 이어가 아닌 다른 해로 변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이 회사를요. 매니지먼트 컴퍼니, 패밀리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C 코퍼레이션으로 만드는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볼게요. 기타 비즈니스는요. 많은 경우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예요. 이거는 그리고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패밀리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세우는 겁니다. 뭐 여러 큰 기업을 하면서 패밀리 비즈니스를 한다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자, 많은 경우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기타 비즈니스라는 게 보통은 이제 메인 비즈니스를 말해요. 아까 얘기했던 뭐 여러 요식업, 여러 식당들을 운영하는 경우를 보면 대체로 S코퍼레이션이 됐건 LLC의 형태로서 패스트루 엔티티로 세금을 부과받게 되죠. 이러한 비즈니스에서 패스트루를 받는 소득은요. 더블 텍스를 피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중과세를 피할 수는 있지만 내가 부과받는 세금은 아마도 연방세의 경우 37%일 겁니다. 그렇죠? 연방소득세의 가장 높은 기준이 37%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러한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패밀리 매니지먼트 컴퍼니에 이러한 합당한 서비스 피의 형태로 성격으로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코퍼레이션, 패밀리 매니지먼트 컴퍼니의 수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는요, 우리가 C 코퍼레이션을 만든다고 쳐요. 그러면 이 C 코퍼레이션이 부담하는 법인 소득세는 연방의 경우 21%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37% 기존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15.3%의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 우리 그 소셜 시큐리티 텍스와 메디케어 텍스를 합한 그 금액은 여기서 부과되지 않을 겁니다. 언제까지? 급여의 형태로 지급할 때까지. 결국 이 말은 이 기타 비즈니스, 패스트루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C 코퍼레이션의 형태의 패밀리 매니지먼트 컴퍼니로 옮긴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C 코퍼레이션은 세법상 일반적으로 안 좋다라고 하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안 좋은 이유는 더블 텍스를 부담하기 때문이죠. 이중과세인데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면 그리고 다른 식의 어떤 수익이 충분히 나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이중과세라고 하는 것은 법인세 한번 내고 그 돈을 다시 또 가져갈 때 배당의 형태로 가져가잖아요. 배당의 형태로 가져가기 때문에 법인세도 내고 배당세도 내니까 이중과세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배당을 발생하지 않고 재투자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이중과세의 어떤 디스어드밴티지, 불이익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게다가 이거는 패밀리 매니지먼트 컴퍼니이니까 각종 패밀리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런 성격을 놓고 보면 굳이 많은 금액을 배당의 형태로 개개인들이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C 코퍼레이션의 단점인 더블 텍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패밀리 매니지먼트 컴퍼니에서는 단점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왜? 굳이 배당을 안 해도 되니까. 계속해서 재투자하고 새로운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로 활용을 할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C코업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내가 37대 21 플러스 15.3%라고 하는 그 추가의 그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의 혜택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프 이어 매니지먼트 컴퍼니라는 게 두 번째 텍스 이어를 변경하는 건데요. 이거는 퍼머넌트한 베네핏은 아니에요. 뭐냐? 기타 비즈니스 우리가 하는 데서 지금 12월에 몰려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패밀리 매니지먼트 컴퍼니로 옮긴다라고 하면 그때 그리고 기타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캘린더 이어 엔드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패밀리 비즈니스 컴퍼니에 대해서는 이 텍스 이어를요 12월로 안 하고요. 이거는 항상 합법적으로 피지컬 이어를 텍스 이어를요 다른 해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 패밀리 매니지먼트 컴퍼니의 텍스 이어가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말까지라고 한다면 이 어떤 피의 형태로 적절하게 지급한 것에 대한 최종적인 과세 의무, 그 텍서블 인컴을 산정하는 기간을 우리는 최소한 9개월 동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9개월이 벌렸다라고 했을 때 뭔가 텍스 플래닝을 추가로 할 수 있을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한다라는 면에서 또한 이 오프 이어를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겠다. 모든 업체들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금이 이쪽으로 옮겨왔다고 칠게요. 적법한 어떤 피의 형태로 인컴이 발생한 거죠. 이쪽에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뭐 세금 낼 거 내고 하는 상태에서요. 예컨대 여러 가족 기업들인 거죠. 여기에 융자를 해준다라고 칠게요. 다른 이 패밀리 비즈니스, 기타 비즈니스, 요 기타 비즈니스가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이 기존 비즈니스가 하던 그런 비즈니스에서의 수익에 있어서
추가의 금액을 이 패밀리 비즈니스로 옮길 수도 있을 거예요. 왜? FMC라고 부를게요. FMC에서 돈을 예컨대 융자해주고 적정한 수준의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 S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기존의 비즈니스는요, 이자 비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FMC는 뭐가 생겨요? 이자 수익이 생길 거예요. 그 말은 기존의 비즈니스가 부담해야 되는 수익에 대한 세율이 아까 더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수입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김으로써 결국 적용되는 세율을 추가로 낮출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기존의 비즈니스가 원래 발생시키는 수익이 있는데 거기서 이자 비용을 패밀리 매니지먼트 컴퍼니로 지급해야 되니까 기존의 비즈니스가 버는 소득의 일부가 이자 비용의 형태로 패밀리 매니지먼트 컴퍼니로 옮겨가겠죠. 그러니 FMC, 패밀리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면서 세금을 부담할 텐데 세율이 아까 더 낮았잖아요. 그런 식의 추가 혜택도 우리가 도모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시간을 벌었어요, 이제. 만약에 이 매니지먼트 컴퍼니에서요, 임대부동산 사고요, 이 기타 비즈니스에다가 임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Ccorp 설립이 아니라 이게 지금 패밀리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말하는 건데, 이 회사에서 자금을 써서 임대부동산을 사요. 그리고 이 기존 비즈니스에서 이 부동산에 테넌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임대료 지급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했었던 그 세율에 대한 것도 물론이고, 이 3번에서 얘기했던 이 세율에 있어서의 혜택도 물론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임대부동산으로부터 우리가 발생시키는 디프리시에이션,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125강에서 부동산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도요, 이 패밀리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부동산을 사서요, 테넌트로 기존 비즈니스가 들어오면 렌트비를 내게 되니까 기존 비즈니스에서는 그만큼의 비용을 또 추가로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이제 패밀리 매니지먼트 컴퍼니에서 수익을, 렌트 인컴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하고 세금을 낼 텐데, 거기서 건물에 대해서 발생한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을 활용해서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전체 비즈니스에서 과세소득을 줄이는 그런 혜택을 또한 누릴 수 있다. 결국 그 말은 내가 여러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패밀리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세움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 무조건 나온다가 아니라 나올 수 있다. 업체의 성격에 따라, 비즈니스의 성격에 따라,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구분될 수 있는지에 따라, 그러니 나에게도 이게 가능한 혜택인지는 충분히 따져볼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인컴텍스 절세 효과가 있었어요. 37% 소득세율이 21%를 낮출 수 있다는 거, 추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 추가의 텍스 플래닝이 가능하다는 거. 여기서는 그냥 사례로서 자금 대여, 부동산 투자 등을 얘기했는데 이거 말고도 뭐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 여러 가지의 사례 중에 일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앞서 이걸 다 얘기하면서 조금 딴 때보다 좀 더 이렇게 좀 더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었던데, 게 딴 이유가 아니라 이 주제에 대해서 예전에 사실 준비했던 영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댓글이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좀 신경이 많이 쓰여서, 그래서 이 댓글이 좀 harsh하기도 한데요. 뜻만 볼게요. 이런 게 정말 합법적이냐? Related Employer에 대해서는 리타이먼트 플랜의 경우 두 엔터티를 통합해서 전 직원에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제공해야 하므로 오너에게만 유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텍스 이베이전이라고 표현해서 너무 저는 마음이 아픈데 전혀 아닌데요. 실제로 모든 비즈니스 업무는 하나의 엔터티에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을 텐데요. 뭐 여러 사무실을 두고 일을 하는 것이 언유절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된 얘기는 그건 아니고, 모든 문제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당연히 맞는 말씀 해주신 거고요. 일도 안 한 자녀에게 급여 처리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플랜이고, 이건 맞지 않죠.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충분히 적절한 역할을 부여받고 그에 합당한 수준의 급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런 얘기고요. 일을 하는 자녀라고 강조를 예전 영상에도 했고 이번에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한 것이 Ccorp은 플래닝할 시간을 버는 거죠. 텍스 이어를 별도로 가져가는 것은 당연히 신설 법인에 대해서 텍스 이어를 캘린더 이어가 아닌 다른 이어로 지정하는 것은 합법이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것이 related parts가 아니라 party 간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섹션 267의 규정은 설명하지도 않으면서 등등등등인데요. 이것도 두 번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댓글로 짧게 하자니 뜻이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첫 번째로 우선 이 related employee에 대해서 지급하는 retirement plan,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두 엔터티뿐만 아니라 여러 엔터티에 대해서 오너십이 중복이 될 때는 전체 직원을 한 회사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너인데 여러 회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retirement plan에 있어서는 한 회사로 보는 게 맞죠. 근데 제가 이제 영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존의 역할을 하지 않던 그런 이들에 대해 역할을 부여하고 새로운 직원으로 고용하게 됨으로써,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면 시간을 더 벌음으로써 그들을 리타이어먼트 플랜의 구성원으로 넣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이 어떤 해당 고객이 또는 해당 납세자가 다른 기업이 있고 다른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리타이어먼트 플랜이 있다 그러면 그와 같이 맞물려서 한 회사로 보고 같은 플랜을 제공해야 된다는 건 당연할 겁니다. 뭐 오너에게만 유리하게 제공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오너도 포함해서 오너의 패밀리 멤버들도 포함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 related parts 간에 나온 섹션 267의 규정이요. 이것까지 일반인들의 대상으로 하는 설명에서 포함을 시키는 것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었으나 그래서 안 했던 부분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매칭 룰이라고 해요. 관계자들 간의 거래는 예컨대 홍길동 씨가 A 회사도 가지고 있고 B 회사도 가지고 있는데 A 회사와 B 회사 간의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매칭 룰, 수익과 비용의 인식을 같은 시기에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말씀은 예를 들어 A 회사에서 B 회사에다가 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A 회사는 비용이 생기고 B 회사는 수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인식하는 비용과 수익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비용을 인식하고 싶고 수익을 인식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비용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인식했을 때 같이 인식해야 된다는 그게 매칭 룰이거든요. 국내 기업의 경우는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또한 이게 그렇다 보니 오프 이어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비용을 인식하고 수익을 인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텍스 이어에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 섹션 267의 규정도 지키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게 아마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은 그 새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없겠으나 이런 커멘트를 하신 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게 어피어 매니지먼트 컴퍼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